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음산한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서재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앉아 있었어요. 뇌졸중이 찾아온 지 6개월. 한때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목소리는 이제 어눌하게 흐트러졌죠. 딸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도와주실 분이 오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을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더욱 짜증이 났어요. 필요 없어. 수진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거부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교수님, 제가 20년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기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수진의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태어난 모습이 민호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올 겁니다. 식사 준비와 재활 운동을 도와드릴게요. 싫으시면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할 겁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한 달만 지켜봐 주세요. 민호는 딸의 간청하는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못 들은 척했지만 수진은 열쇠를 받았는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교수님, 점심은 드셨어요? 대답이 없자 수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영양 관리가 회복의 기본이에요. 수진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경쾌하게 움직였어요. 곧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민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부드럽게 끓였으니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죠. 맛있네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민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식사 후 수진은 재활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언어 재활 운동 해보실래요? 천천히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말투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싫어. 소용없어. 수진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포기하면 정말 소용없어요. 제가 본 환자 중에 70세에 뇌졸중 왔다가 완전히 회복한 분도 있어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민호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이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따뜻한 손길에 민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왔어요. 민호는 처음엔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점점 수진을 기다리게 되었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민호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재활 운동 시간. 수지는 민호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쓴 시집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날. 더듬거리며 읽는 자신의 목소리가 한심했습니다. 책을 던지려는 순간 수진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시네요.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져요. 천천히 다시 읽어주실래요? 듣고 싶어요. 수진의 진심 어린 부탁에 민호는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차분하게 읽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날, 그대를 생각하네. 젖은 벚꽃잎처럼. 내 마음도 촉촉해지네. 수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치 민호의 시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어요. 교수님 목소리로 들으니 더 좋네요.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세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수진이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수진이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수없이 쳐다봤어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수진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민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오늘은 괜찮아? 수진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받아도 돼. 중요한 전화인가 봐. 수진이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끄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수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민호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죠.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왜 안 왔는지 알아? 아, 아버지. 수진 씨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내일은 꼭 온다고 했어요. 민호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수진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수진이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억지로 밝게 보이려 노력하는 게 역력했죠. 교수님, 오늘은 산책 가실래요? 날씨가 좋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은 이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호가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아니,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괜찮아. 그런데 왜?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연락이 와요. 다시 시작하자고. 미안하다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믿기 어려워. 나도 그래.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도 힘드셨겠네요. 아내분을 그렇게 보내시고.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 말도 안 나오고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은요?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수진이 놀란 듯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진 씨 덕분이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아. 수진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나이도 있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죠. 다음 날 수진이 왔을 때 민호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가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수진을 밀어낸 거예요. 이틀 동안 수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만두고 싶다고 하던데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수진 씨, 나야. 미안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눌한 말로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미안해. 내일 와줄 수 있어? 긴 침묵 후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필요한 일만 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죠. 민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떠나려 할 때 붙잡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해.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할 말씀이 있으세요? 민호는 의자에 앉아 수진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겁이 났어.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겁나셨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솔직해져야 할 때였어요. 수진 씨가 너무 좋아서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습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교수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그래서 밀어낸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저도요. 민호가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저도 교수님이 좋아요. 처음부터 끌렸어요. 고집스럽지만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민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자 더욱 편해졌어요. 수지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집에도 제대로 못 갔죠. 그게 문제였나 봐요. 민호가 위로했습니다. 수진 씨 잘못이 아니야. 바람 피운 사람이 나쁜 거지. 수진이 고마운 듯 민호를 봤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내분이 부러워요. 민호도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늘 나를 이해해줬지. 바쁜 나를 기다려줬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수진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시 낭송회에 가실래요? 교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듣기만 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진의 격려에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낭송회장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시를 읽었어요. 한 청년이 민호의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의 봄비입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시를 누군가 읽어주다니요. 봄비가 내리는 날 그대를 생각하네. 청년의 목소리로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교수님 시가 정말 아름다워요. 낭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혹시 박민호 교수님 계신가요?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격려하는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민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말이 잘 나올지 걱정됐지만 수진을 보니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제 시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 오늘 정말 좋았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행복하시니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따뜻했어요.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말도 점점 나아졌어요. 수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네. 민호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 영란이었어요. 영란아? 어떻게? 영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어. 많이 아팠다면서? 걱정돼서 왔어. 마침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영란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영란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간병인 분이시군요. 저는 최영란이에요. 민호 대학 동기예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영란아, 수진 씨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영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민호야, 우리 차나 한잔할까?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어서요. 간병인 분은 자리를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어요. 영란아, 수진 씨는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부엌에 있을게요. 수진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란과 민호만 거실에 남았어요. 영란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많이 힘들었지? 혜정이가 떠나고 민호가 손을 뺐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 암이었어. 민호가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힘들었겠다. 영란이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둘 다 혼자잖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멈춘 것을 느꼈어요. 영란아, 그건 우리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잖아.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지만 난 늘 너를 잊지 못했어. 영란의 고백에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차 나왔습니다. 영란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일찍 가주시면 안 될까요? 오랜 친구와 할 얘기가 많아서요. 수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 씨는 있어도 돼. 영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야, 사적인 얘기잖아.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교수님, 내일 뵐게요. 수진이 떠난 후 영란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야. 이번엔 놓치지 말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란아, 미안해. 하지만 난 그 간병인 때문이니? 민호야, 정신 차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야. 영란이 비웃었습니다. 특별하다고? 민호야,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잖아. 같은 대학, 같은 전공,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아, 돌아가줘. 우린 끝난 사이야.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할 거야, 민호야. 영란이 떠난 후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어요. 지은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가 그만두겠대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만둔다고 해? 모르겠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민호는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오셨어요? 수진 씨, 들어가도 돼? 수진이 마지못해 민호를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왜 그만둔다고 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란 씨가 더 잘 어울려요. 같은 수준의 분이잖아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내 말 들어줘. 영란이는 과거야. 하지만 수진 씨는 내 현재이고 미래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간병인인데. 민호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수진 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야. 수진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영란 씨처럼 훌륭한 분이 나타나면 전 아무것도 아니니까. 민호가 수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 씨가 제일 훌륭해. 나한테는 수진 씨가 최고야. 며칠 후 영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와 함께였어요. 아버지,
영란 아주머니가 좋은 요양원을 소개해 주신대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난 지금이 좋아. 영란이 설득했습니다. 민호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이미 충분히 회복하고 계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영란이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보장을 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간호사예요. 그리고 교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진의 당당한 고백에 민호는 감동했어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영란아, 지은아, 소개할게.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영란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민호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첫사랑을. 민호가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해. 수진 씨가 내 마지막 사랑이야. 수진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민호의 말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진과 함께한 시간이 최고의 치료였죠. 어느 날 민호가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나와 함께 살래요? 수진이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우리 나이에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찬성해요. 어제 얘기했어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 실패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죠? 민호가 수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요. 이제는 단맛을 볼 차례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 함께 살아요.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결혼 준비는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수진 아주머니, 정말 축하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수진의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호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말이 거의 정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딱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는 제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말을 잃었던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줬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수진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상처받고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민호가 젊었을 때 아내와 갔던 곳이었어요. 여기 와도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기뻐할 거예요. 제가 다시 행복을 찾았으니까. 바닷가를 걸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시 한 편 들려줄게요.
새로 쓴 거예요. 수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황혼의 바다에 새로운 해가 뜨네. 주름진 손을 잡고 걷는 이 길. 끝이 아닌 시작이라네.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봄날이라네. 수진이 감동해서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민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의 사랑을 담은 에세이였어요. 수진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교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잘 살고 있죠?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매일이 행복해요. 수진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사실, 오늘 병원에 갔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수진을 봤습니다. 왜? 어디 아파?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요. 앞으로 10년은 더 민호 씨 곁에 있을 수 있대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늦었지만 만나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수진도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는 제 두 번째 인생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혼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민호와 수진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꿈꿔본 진실한 사랑이네요. 사연이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무료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연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